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무서운 소름 돋는 귀신 목격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앞서 잠시 여러분들이 긴장된 그런 심리 상태를 좀 완화시켜드리기 위해 우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댓글도 다시고 저에게 카톡, 문자를 주시기도 합니다. 김도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가 자꾸만 김도사님의 그 잘생긴 얼굴만 보게 돼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저희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영성과 사후세계, 우주의 원리, 창조의 법칙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저 같은 외모를 하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흔합니다. 저는 아주 흔한 얼굴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백화점 화장실에서 제가 봤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직접 귀신의 얼굴을 보았고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거의 명품 시계인데요. 3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시계 가운데 12개를 명품 시계 매장에다가 제가 좀 이제 잠시 맡겼습니다. 보관료를 주기로 하고 이제 좀 맡겼는데 그 시계를 제가 찾으러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점원이 있는데 여자 점원입니다. 굉장히 싸가지 없게 생겼더라고요. 그 여자 직원이 하는 말이 이제 시계 12개 보관료로 8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눈이 튀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당나귀야. 아니 이게 무슨 8천만 원이나 합니까? 시계 12개를 고작 며칠 맡겼는데, 그러니까 안색 하나 안 변하고 한 개 얼마 이야기하면서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막 화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정을 제가 가라앉혔습니다. 주변에 손님들도 있고 또 저쪽에 보니까 이제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면서 참 웃기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어디 화장실에 끌고 가서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매니저 있길래 제가 잠시만요. 지금 계산이 잘못됐다. 한번 와주세요. 하니까 이제 이 매니저가 왔어요. 와서 손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계를 이렇게 이제 12개를 제가 맡겼는데 집에 그냥 두면 이제 이 오토매틱이어 가지고 멈추고 하니까 좀 제가 며칠 맡겼는데 보관료가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개당 뭐 얼마라고 하는데 한 개는 막 1,000만 원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매니저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시계를 이렇게 계산을 하더니만 정말 잘못했다. 이런 이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잠시 후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백화점 화장실에 제가 나왔습니다. 옆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어두컴컴 근데 완전히 컴컴한 상태는 아니었고 조금 이제 그 등이 어두운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밝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짤짤짤짤짤짤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짤짤짤 쭉 이렇게 나오다가 또 물이 안 나와. 멈춰. 그러면서 또 이 등이 불빛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쎄한 거예요. 뭐 있다. 저는 이제 이 체험을 참 많이 했고 귀신이 악령이 나오기 전에 그 전조 현상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뭐 귀신을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바로 제가 핸드폰을 제가 바로 꺼냈습니다. 동영상 모드를 딱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딱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귀신이 모습을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30대 중반, 후반 정도였고 이 계란형은 아니었어요. 갸름한 얼굴은 아니었고 좀 이제 아줌마상, 좀 허연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순간에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인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그 찰나에 찍겠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귀신의 두 팔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주 포근하게. 귀신이 저를 안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무섭기보다는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귀신에게 안긴 것이 처음이거든요.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꿈을 꾸었고 지금도 이제 여자 귀신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여자 귀신이 30대 후반 정도의 그 외모를 한 귀신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바닥에서 떠 있는 느낌이었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왜 그 꿈속에서 시계 매장에 있다가 화장실로 제가 가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싸가지 없는 그 여자 직원이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얘를 화장실로 제가 좀 뭐 패버리고 싶다.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실로 그 화면이, 그 장면이 이동하게 되었고 제가 그 장소에 있었고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야? 의고로 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라는 존재는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들어있긴 하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귀신들은 데미지를 입지도 않고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항상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백화점 화장실에서 보았던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귀신에 대한 꿈을 꾸고 나서 소름 돋는 꿈이었지만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저께, 어제, 오늘도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신기하죠? 저 김도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더 많이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한국책수의 강사형성협회로 오십시오. 오시면 정말 신기한, 신묘한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